다른 고형종양과 달리 우리 신장암의 치료는 이 단일 제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표준이었습니다. 우리가 급여 기준에 따라서 치료제를 선택해 보면 수니티닙이나 파조파닙을 1차로 사용한 이후에 실패할 경우에 엑시티닙 또는 카보잔티닙을 사용하고 다시 악화가 되면 에베로리무스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급여가 되는 모든 제제를 다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약제의 선택에 있어 보험급여에 따른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 파조파닙이나 수니티닙 이후에 동일한 계열을 선택함으로써 괜히 부작용을 계속 겪는 것보다는 옵디보와 같은 면역 항암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체크메이트 025 연구를 바탕으로 하죠. 이전에 수니티나 파조파닙 같은 TKI에 실패한 환자를 에베로리무스와 니볼루맵의 1:1 무작위 배정한 연구입니다. 옵디보가 에베로리무스에 비해서 생존율 증가 측면뿐만 아니라 반응률 그리고 부작용 측면에서도 더 우수한 반응을 보여줬죠. 반응률은 25%로 카보잔티닙의 17%에 비해서 좀 더 높아 보이고 또한 반응이 있으면 이 반응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때 보고된 반응의 지속기간은 중간값이 12개월이었습니다. 2018년에 보고된 체크메이트 214 연구, 즉 중등도 및 고위험군 환자에서 니볼루맵과 이피리무맵을 병용할 경우에 수니티닙에 비해서 생존기간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이 반응률도 42%로 높고 특히 완전 반응률도 약 10%에서 달성되며 이러한 반응은 니볼루맵 단독에서 사용했을 때의 반응 지속기간의 중간값 약 1년에 비하면 훨씬 높은 약 30개월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도 이상의 부작용 발생이 46%에 달하고 또한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치료를 중지해야 되는 환자도 22%나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피리무맵은 아주 고가의 약으로 니볼루맵만으로도 경제적인 부담이 많은데 두 가지 약제를 병행하면 약 2배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죠. 이러한 두 가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치료제로 니볼루맵, 옵디보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부분 반응 또는 완전 반응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 니볼루맵을 유지하면서 이피리무맵을 병합하면 어떻게 될까? 이피리무맵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루지 못한 반응을 달성할 수 있을까? 특히 완전 반응을 달성할 수 있을까? 라는 첫 번째 질문과 또 하나 1차 치료제로서 니볼루맵과 이피리무맵을 병합하면 효과가 좋지만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데 알다시피 니볼루맵만으로 2차의 반응률이 25% 정도 된다면 니볼루맵 단독의 반응이 없는 환자에 있어서만 이피리무맵을 병행함으로써 효과를 유지하고 우리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연구 결과가 2019년 가을 유럽 종양학회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연구는 한 200명의 환자가 참여한 연구인데요. 전이성 신장암 그리고 투명세포암 그리고 IMDC로서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
이면서 이전 치료가 없거나 이전 한 가지의 표적 치료제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일단 16주간, 그러니까 4개월이죠. 4개월간 리볼루맵 단독 치료를 한 이후에 완전 반응이나 부분 반응을 달성하면 리볼루맵만 계속 치료를 유지하고, 환자가 이런 반응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런 경우는 안전성 반응이거나 병의 진행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니볼루맵에 이피리무맵을 부스트를 하는데 일단 2번 줘보고 부분 반응이나 완전 반응이 있으면 다시 니볼루맵만 쓰도록 하고, 니볼루맵과 2번 사용해도 부분 반응이 달성되지 못하면 다시 한번 2번을 사용해보고, 진행되지 않는다면, 진행이 아니라면 옵티브만 유지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참여 기준에서 알다시피 이전 치료 병력이 전혀 없는 환자, 즉 체크메이트 214와 같은 환자와 두 번째, 이전에 표적 치료제를 한번 사용한 즉 체크메이트 025 환자와 같은 환자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두 개의 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면 1차로서 이 연구에 참여했던 환자, 즉 체크메이트 214와 같은 연구에서 보면 니볼루맵 단독을 썼을 때의 반응률은 28.7%였고 이피리무맵을 부스트로 사용했을 때 약 10% 정도 반응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로 되어 있죠. 그런데 완전 반응을 보면 이피리무맵을 부스트를 주더라도 1.9%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대한 결과는 체크메이트 214의 연구 결과에서 반응률 42%보다 반응률이 좀 낮고, 특히 완전 반응 약 10%에 비해서는 8% 정도 완전 반응률이 낮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메이트 025 연구처럼 니볼루맵의 부분 반응이나 완전 반응을 도달하지 못한 환자들한테서 이피리무맵을 주게 되면 이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반응률이 10%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8.2%가 28.3%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완전 반응도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니볼루맵 이후에 완전 반응이나 부분 반응을 달성하지 않는 상태는 두 가지가 있죠. 즉 병이 더 나빠지지 않는 안전성 반응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 이피리무맵을 추가하면 1차로 사용했을 때 안정성 병변이 부분 반응이 되는 경우는 16.7%였고 2차로 사용했을 때는 안정성 반응에서 부분 반응이나 또는 완전 반응이 되는 환자는 없었습니다. 즉 티닙이나 파조파닙 이후에 니볼루맵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에 부분 반응에 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피리무맵을 추가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부분 반응이나 완전 반응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니볼루맵 단독의 진행성 병변이었는 경우에는 1차 치료제로 사용했을 때는 약 40%의 환자에서 부분 반응이나 안정성 병변으로 돌릴 수가 있고 2차로 사용했을 때는 약 13%, 14%에서는 완전 반응이나 부분 반응으로 돌리든지 또는 38%에서는 안정성 반응으로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작용을 보면 1차로 사용했는, 즉 이것은 체크메이트 214와 비교했을 때 3, 4도 이상의 부작용이 26.9%로 체크메이트 214의 46%보다 좀 적은 걸 알 수 있고, 2차로 사용했을 때의 그레이드 3 and 4, 즉 3, 4도 이상의 부작용은 약 34.3%로 니볼루맵 단독의 19%보다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차 치료제로 옵티볼을 사용하는 중 그 반응이 불량하여 어보이를 추가한다면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반응률은 10%. 특히나 2차 치료제 후 옵티보 사용의 안정성 병변에 도달한 환자한테서 반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보이를 추가하더라도 완전 반응이나 부분 반응을 달성할 수 있는 환자는 매우 드물다라는 사실이고, 1차 치료제로서 옵티보만으로 한번 치료해보고 반응이 불량할 경우에 어보이를 추가함으로써 전체 반응률은 약 5% 정도 감소하지만 완전 반응률 감소가 마이너스 10%에 육박하므로 1차 치료제에서 이렇게 사용해 보는 것은 효과는 좀 떨어지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은 예상했던 것처럼 옵티보 단독보다는 더 늘어나고 옵티보 어보이 병합보다는 더 적은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니티닙이나 바조파닙에 실패하여 니볼루맵을 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완전 반응이나 부분 반응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더 나은 반응을 위해 우리가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그 비용을 감수하고서 어보이를 추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